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예진 씨, 저는 네. 요즘에 그 역사학자가 된 것 같아요. 역사학자요? 네. 예전에는 그 세계사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이러면서 그냥 그치. 넘어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이제 제가 그걸 좀 술술술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거 조금 여자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오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 그건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들어가서 검색.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9년 6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워싱턴과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레드라인 노선의 타코마역과 포트 토튼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관계자는 포트 토튼역에 진입하기 위해 선로에 정차해 있던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가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선로 위 열차의 지붕 위로 다른 열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차량의 앞부분은 정말 그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지고 또 부서져서 추돌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총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전날 사고 직후부터 전철 레드라인 전 노선의 운행을 24시간 차단한 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열차는 30년이 넘는 노후 열차였는데요. 워싱턴 DC의 열차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 컴퓨터 신호 체계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3년 전부터 미국 교통안전국이 워싱턴 DC 전철의 낙후를 이야기하면서 대형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리 이야기를 했음에도 개선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참사는 워싱턴 지하철 33년 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5년으로 가볼까요? 400여 년 전 명의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의학 지식을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인데요. 2015년 6월 22일 동의보감이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이 원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잖아요. 네, 이 동의보감은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었어요. 첨단 의학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만큼 이 조선시대에 높은 의학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그 허준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국보로 승격된 동의보감은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된 3편의 초간본인데요.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1613년 내의원에서 처음 목활자로 찍어내 사고에 보관해오던 판본이었습니다. 25권은 초기 내용이 그대로 담겨 가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우리가 허준 선생님의 후예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의술이 네. 더욱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6월 22일 홍콩 영화배우이자 영화감독 주성치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7살 때 영화 맹룡과강을 본 후 이소룡처럼 멋진 액션 배우가 되기를 꿈꿨는데요. 이후 1981년 홍콩의 다양한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전 주성치 정말 좋아합니다. 네. 배우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자, 한 방송에서 이 주성치와 양조위가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조위가 먼저 데뷔한 것으로 아는데, 이 둘이서 혹시 방송으로 알게 된 사이인가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다고 하네요. 네. 주성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오디션을 보러 친구 양조위와 함께 갔는데요. 얼떨결에 오디션을 본 양조위는 붙고 주성치는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나운서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운은 다 타고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그런데 주성치 씨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가요? 1982년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였어요. 주성치는 1988년 영화 병력선봉의 조연으로 발탁됐고 금장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첫 코미디 영화 도성, 신정무문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완성했고 인기 배우로 자리를 잡는데요. 1994년 이력지 감독과 함께 007 북경 특급을 맡으며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소림축구. 소림축구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주성치가 그 배우이자 감독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제가 그 아는 비하인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영화 쿵푸허슬도 아시죠? 네, 알죠. 그 쿵푸허슬에 등장하는 그 삼면으로 이루어진 그 빈민가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이 실제로 주성치가 어렸을 때 살았던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주성치 팬이신가 봐요. 어떻게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시는 거죠? 이건 작가님이 써주셨습니다. 역시 솔직한. 이후 그는 소림축구, 쿵푸허슬, 희극지왕 등 다양한 영화를 탄생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22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했습니다. 남해대교는 한국 최초의 현수교로 길이가 660m였어요. 이 당시 남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이제 남해와 그 육지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 남해대교 덕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과 남해도 전체가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2009년에는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가 개발됐는데요. 홍상어는 청상어 어뢰를 내장한 유도 로켓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상어 어뢰가 그 개발되기 전에는 그 어뢰의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 어뢰의 사정거리는 길어야 수킬로미터 정도였는데 이 홍상어 어뢰의 사정거리는 무려 19km라고 하네요. 그리고 2009년에는 터키에서 살인진드기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살인진드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혈관을 통해 병을 일으키며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